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2월 5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보니까 청와대에서 채널A,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에 대해 공적 책임,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재승인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니까 그동안 보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 보면은 국민 청원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채널A와 TV조선을 갖다가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이 이제 아마 오늘 오전까지 한 27만 명이 넘다 보니까 오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청와대 거기에 이제 답변자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올해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심사 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했다. 그러나 다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서, 이것도 참 이현령 비현령이죠. 엿장수 마음대로죠. 미치지 못해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했다. 최종적으로는 매년 TV조선의 이행 실적을 점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널A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기억하시죠? 그 당시 총선 직전에 나왔던 유시민 관련해서 이러고 저러고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재승인을 의결했다.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이제 한상혁 씨 얘기는 이제 이렇고 저렇고 뒷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TV조선 이제 채널A 너희 까불면 언제든지 문 닫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드디어 이번에 4.15 총선 결과 이들이 분에 넘치는 의석을 차지한 결과 드디어 이들이 권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구 휘두르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바로 오늘이죠. 오늘 오전 10시에 민주당 의원 및 원 플러스 4죠. 원 플러스 4에서 193명이 모인 가운데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에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김상희 의원을 여당목 국회 부의장에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 급하길래 결국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개헌 협상 하던 중에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준법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박병석 의원과 그다음에 김상희 의원을 각각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6월 8일,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첫 번째 본회의 이후 3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여야 간 쟁점은 법사위원장, 즉 보면은 게이트키퍼를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과 그다음에 국가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차지해야겠다 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웃기는 소리 마라, 그거 다 내놓든지, 안 그러면은 18석 전체를 우리가 갖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6월 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것 같습니다. 참 보면은 1967년, 그러니까 삼선 개헌이 있던 그 해죠. 1967년 7월 10일에 단독 개헌 이후 무려 53년, 그러니까 반세기 만에 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했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 유명한
이제 패스트 트랙을 태우기 위해서 33년 만에 국회에서 국회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마지막 경호권이 발동되었던 것은 흔히 옛날에 무술경관이라고도 했고, 그다음에 요즘 경위라고도 하는데, 그 방어원들을 갖다 통해서 뭐 경호권을 발동했던 것이, 마지막 발동했던 것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6년입니다. 그리고 33년 만에 문희상 씨는 자신들이 그렇게 독재 타도를 외쳤던 그들이 해왔던 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서 국회 경호권을 발동했고, 또 입만 열면 욕하는 박정희 시대에 1967년에 당시 공화당에 의한 단독 개헌을 갖다가 53년 만에 다시 재현한 겁니다. 지금 뭐 분에 넘치는 그 뭐 190석 갖고 나니까 힘을 못 써서 좀 안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수진 의원이 있죠. 참 이 부장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 보니까 최근 그 이제 뭐 양승태 당시 그 양승태 대법원에 대해서 무슨 뭐 적폐청산이다 뭐다 해서 지금 재판이 굉장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뭐 법관이 나와서 이수진 씨는 흔한 얘기로 물 먹은 것이 아니라 보면 평점이 낮아서 흔한 얘기로 후진대로 좀 밀린 것이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법관을 탄핵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니, 대통령도 탄핵 소추되어서 탄핵된 판이니 뭐 대법원장 아니라 그 누구라도 탄핵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공무원들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과반 발의의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결정되고, 나머지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서 과반이면은 제적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범여권 민주당은 177석이고 범여권이 190석인 상태에서 어느 대법관, 어느 법관도 더 탄핵 소추할 수 있죠. 다만 탄핵 소추하려면 대전제가 헌법이 정한 바와 같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그 법관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그 당시 그 상황은 이른바 이수진 의원이 이야기하는 뭐 그런 블랙리스트로서 물먹인 것이 아니라 이른바 근태의 평점이 있어 낮았기 때문에 간 것뿐이다. 그것을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증인 선서하고 한 그 증언을 갖고 그 증언하고 헌법이 정한 탄핵 소추의 요건인 직무 집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웃기는 얘기죠. 이건 또 분에 겨운 거대 여당이 된 이 집권 여당의 야말로 우스꽝스러운 블랙 코미디인 것입니다. 거기다 보면 이제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원래 그 양반이 변호사로서 원래 예전부터 보면 뭐 민원연이다 언결연이다 이런 그 좌파의 그런 언론단체의 변호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충분히 예상됐던 바입니다만은 이제는 TV조선과 채널A 너 언제든지 문 닫을 수 있으니까 너희 모기업인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찍소리 마 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마침 제가 오늘 점심 때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이제 언론계 계신 분들이 그 중에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은 우리나라의 아주 유수한 우리나라 아주 저명한 언론학자입니다. 언론학자고 이분은 주로 이제 보면 전공을 미국 언론에 대해서 주로 스타디를 하셨던 미국 박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수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하시는 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보수 우파들이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갖다 옥죄기 위해서 TV조선과 채널A를 갖다 언제든지 문 닫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 마당에도 우리가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그분이 보니까 뭐 미국에서 그건 일종의 보면 그 통계로 나와 있는 수치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미국의 그 주요한 메이저 언론에서 보수 대 진보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보수 매체의 방송량, 그다음에 진보의 목소리를 내는 그 매체와 보도량, 이것이 1대 12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즉 그나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을 좀 옹호해주는 그 보수 매체 플러스 그 보도량은 주로 팍스 TV를 비롯한 이에 불구하고 나머지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ABC, MBC 거의 모든 언론이 1대 12로 좌파의 목소리를 갖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대변하고 있고, 심지어 그 교수님 말씀은 이래요. 뭐 심지어는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이건 언론이길 포기하고 아예 우리는 민주당 편입니다 라고, 물론 뭐 미국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의 이건 기관지, 거의 민주당 기관지로서 우리로 얘기하면 거의 찌라시 수준으로 갖다가 때로는 가짜 뉴스를 갖다 가감없이 동원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흔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저 놀라운 사실은 그 오늘 언론학 교수님 말씀에 이 이제 교수나 이제 흔히 이제 그런 이제 코멘테이터로 나오는 교수나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교수나 전문가들은 1대 18이랍니다. 보수가 1이고 진보가 18이래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따졌냐니까 이 사람들이 뭐 평상시 우리하고 달리 보면 이 교수나 전문가들이 보면은 자기가 우선 당에 소속이 되었다든가 당에 소속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뭐 이른바 후원금을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치인에게 후원금 내는 거, 이런 걸로 미국에서 조사기관에서 조사해 본 결과 언론 환경은 1대 18로 언론 환경은 1대 12로 보수가 진보의 12분의 1밖에 안 되고 매체가, 그다음에 거기에 나와서 열심히 떠드는 교수나 전문가, 코멘테이터 집단은 1대 18로 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그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습니다만 그전에 부시 대통령 있었죠. 또 부시 대통령 이전에 클린턴이 있었지만 클린턴 이전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부시와 레이건 12년 했습니다. 레이건 8년, 다음에 부시, 아버지 부시 4년, 12년.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열악한 언론 환경하에서도 미국의 시민들, 미국의 유권자들은 보수는 보수의 색채, 보수의 가치를 뚜렷하게 지키고 있고, 뭐 진보는 나름대로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우리보다 더 훨씬 우월한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 하에서 마음껏 즐기지만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 하에서 미국의 보수 유권자,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그래도 국가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보면 현재 트럼프, 또 그전에 트럼프, 그전에 아들 부시, 또 그전에 아버지 부시, 그전에 아버지 부시 이전에 레이건, 또 레이건 그 이전에 물론 카터가 4년 했습니다만은 포드, 닉슨, 어떻게 보면 전후에 물론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을 갖다가 주창하면서 진보의 폭을 굉장히 넓혀놓고, 이만 입 달린 뭐 좀 지식인인 척하는 사람은 거의 1대 18로 진보가 많고, 그다음에 매체는 1대 12로 진보가 많지만은 그런 열악한 환경하에서도 미국의 공화당, 보수당은 굳건하게 미국을 갖다 그레이트 아메리카로 만들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비록 이렇게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지만은 충분히 우리 국민들의 저력으로 버텨낼 수 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에 4월 15일 총선에서 비록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이 졌습니다만은 득표수에 있어서는 1,400만 대 1,200만, 49대 41로 나머지 이제 10은 빼놓고요. 둘이 합치면 90 아닙니까? 49대 41로 아직 충분히 해볼 만한 이런 환경하에서도 49대 41로 버틸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것이 우리 보수다 하는 그런 강한 느낌을 오늘 점심에 받았고, 마침 오니까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TV조선 채널A 언제든지 승인 취소할 수 있다 라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공격하고 있지만 결코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